안녕하십니까. NRMS의 배강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적화 구조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는 5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리프트죠. 결국 리프트인데 뭐 카리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셈블리 모델을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이것도 역시 그랩캐드라는 곳에서 제가 다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부품들이 구성되어 있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 있는 하나의 부품에 대해서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 초기 해석은 최적화는 이게 4개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딜량을 줄이려고 해석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고 그래가지고 조금 하나만 좀 진행했습니다.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방법론적인 부분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뭐 실제 모델인데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 모델을 조금 수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에 이제 하중이 주어질 건데 이렇게 라운드 부분은 그 구조 안전성하고는 연관이 작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라운드는 좀 제거를 해줍니다. 제거를 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시게 되면 이 라운드 때문에 격자가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델을 들고 왔을 때 구조적인 안전성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 싶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모델을 다듬어서 단순화시켜서 해석을 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 격자가 너무 많아져서 실제로 응력이 집중되는 부분에 격자가 좀 많이 들어가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까지 다 집어넣다 보면 격자가 무한정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좀 필요가 없겠죠, 그죠? 엣지가 굳이 라운드가 없어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실제로 사용이 된다면 라운드는 있어야 되죠. 왜? 사람의 안전성 때문에 그죠? 날카롭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핀, 이 홀들, 이런 홀들은 아마 다른 것이 뭐 연결이 될 건데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유압 실린더의 가이드나 뭐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영향을 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델리트를 내가 지웁니다. 이런 부분도.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런 홀들은 이 바닥이 고정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하중을 받게 된다면 이 홀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이제 용접돼 가지고 윗부분에서 하중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런 부분은 거의 아마 받는 영향이 매우 작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제거를 하시고 또 반대로 보시면 반대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R 같은 경우 그래서 이거는 아마 앵글이 이렇게 만들어져 나오다 보니까 이런 R이 있는 반영이 되거든요. 이런 R들도 좀 지워 주셔가지고 격자를 좀 줄입니다. 그래서 이런 R들. 근데 여기 R들은 좀 지우기가 그렇습니다. 네, 이 보시면 위에서 하중을 받게 되면 이 부분을 지워버리고 나면 이 부분에 아주 높은 이제 국부적인 응력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이런 R들은 위에서 하중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휘어지겠죠, 밑으로.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응력이 발생할 건데 실제 아까처럼 이렇게 엣지 부분을 있게 되면 이쪽에서 상당히 높은 응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런 부분들은 살려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좀 대략 수정을 합니다. 그래 저는 조금 이 부분을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좀 단순화를 시켰습니다. 이런 알들도 제가 좀 지웠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단순화 시킨 모델이 네, 이 모델입니다. 제가 미리 해석은 다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다 진행한 이유가 어셈블리 쪽에 최적화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파트 부품들하고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어서 해석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좀 해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쭉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단순화 시킬 부분들을 제가 좀 단순화를 시켰습니다. 네, 아까 이런 부분들라든지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 라운드진 부분들을 제가 조금 단순화 시켜 가지고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해석 기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네, 그렇게 해서 좀 해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모델을 가지고 먼저 구조 해석을 진행합니다. 그죠? 구조 해석. 그래서 구조 해석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구조 해석을 먼저 진행을 하시고, 그죠? 여기 보시면 네, 스테디 스테이트 이걸 먼저 이 모델로 진행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 결과를 가지고 스트럭처럴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거죠. 예, 구조 최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모델이 이렇게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오메타리가 이렇게 쭉 들어와 있게 되고요. 그래서 먼저 하실 일은 지오메타리 물성치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성치를 따로 하지 않고 하나만 좀 정의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스트럭처 스틸 구조강으로 물성치는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손대표였고, 이 커넥션 부분이 있는데, 커넥션 보면 이 단품 간에 우리가 컨택이라는 걸 인지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두 개의 부품이 있더라도 이 해석상으로서는 우리가 컨택이라는 조건을 입력해 주지 않게 되면 이 물체들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서로 통과를 해버리죠.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해석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컨택이라는 것을 반드시 어셈블리 해석에서는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엔시스에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잡아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오토 디텍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톨러런스 타입이 슬라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디폴트가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슬라이드를 하지 않고 밸류를 하고 싶다, 아니면 사용자가 thickness를 정의를 sit thickness, 그렇죠, 정의를 해주고 싶다, 뭐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나 밸류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 슬라이드를 하시면 다음과 같이 영어로 되는데 기본적으로 0.3576mm, 그러니까 3.55mm 이하 안에 있는 부분들은 모두 다 지가 컨택을 잡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컨택을 잡아줍니다. 근데 이 디폴트 컨택이 전부 다 본디드로 되어 있습니다. 본디드. 그래서 본디드라고 하면 용접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보면 위에 상판과 옆에 있는 앵글입니다. 그 상판과 앵글은 당연히 용접으로 뭐 되어 있겠죠. 이런 부분은 이제 용접을 하고, 그래서 두 개로 용접을 붙어 있을 겁니다. 그죠? 상판도 한 개, 네, 중간에 또 이게 공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본디드.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얘하고 얘하고를 저희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품과 이 단품 간에 컨택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다 눌러봐야 되는데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 이 고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contact command to selected body라고 있는데 이걸 누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두 개의 body에 대해서 컨택이 잡혀 있습니다. 그죠? 하나의 페이스, 그 다음에 또 이 하나의 페이스. 네, 여기 한 페이스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의 페이스. 그 두 개가 잡혀 있는데 이 두 개가 잡혀 있는 컨택이 본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 생각을 해보시면 위에서 하중이 가해지면 이 부분들이 이제 지지를 할 건데 물론 유압 실린더가 최종적으로 지지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얘가 누러지게 되면 얘가 휘게 되면 이 부분이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부분이 본디드 조건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실제 얘들을 본디드 조건으로 주기보다는 이 프릭셔널 조건이나 프릭션리스 조건을 주셔야 되는 거죠. 실제로는 프릭셔널 조건을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프릭셔널 조건을 주게 되면 비선형 접촉 조건이기 때문에 해석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좀 우리가 이 절차 기법적인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컨택 조건을 그냥 다 오토로 잡혀 있는 데 잡았습니다. 아마 얘랑 얘들도 잡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랑 얘들도 본디드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얘들도 본디드가 아니죠. 왜? 바퀴가 굴러 다닐 거기 때문에 본디드를 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컨택은 본디드가 아니고 이 다른 조건을 주셔야 됩니다. 그죠? 프릭션을 조건 주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주고 해석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편의상 다 본디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토로 이 컨택을 잡아는 주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걸 오토로 아니고 매뉴얼로 잡다가 보시게 되면 좀 빠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부분들이 우리 이 모든 부분이 다 컨택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 이건 이 컨택을 선택하셔 가지고 여기서 화면에서 이쪽 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가 아니고 이쪽 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go to에 보면 body without contact in tree 트리에서 컨택이 되지 않는 body를 보여줍니다. 없죠, 그죠? 그 다음에 go to part without contact, 컨택이 없는, 포함되지 않은 파트, 컨택에 트리에서 컨택에 포함되지 않는 파트가 혹시 있나? 없습니다, 그죠? 이러면 컨택은 다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컨택이 실제 물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컨택을 일일이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격자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격자는 바디 사이즈 이게 4개의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저희 질량을 줄여보려고 할 거기 때문에 이게 바디 사이즈 10mm를 뒀고 이 부분을 또 스윕 메소드로 줬습니다. 어떤 부분은 좀 격자가 제대로 짜진 어떤 부분 잘 안 짜지는 부분이 있어서 스윕 메소드로서 다음과 같이 격자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은 이제 고정면으로 다 지정을 했고 왜 바닥에 안착이 되거든요. 콘크리트 바닥에 이 부분이 콘크리트 바닥에 아마 붙든지 이 부분 앙카 볼트로 아마 고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바닥에 고정을 했고 상부에 하중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0,000뉴턴을 줬고 1000kg 1톤 정도가 상부에 올라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조건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톤 정도 하중이 가해질 거고 그때 이제 해석을 솔브를 눌러서 해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에서 약 2mm 정도의 변이가 발생을 했네요. 2mm 정도 이제 변이가 발생을 하고 그때 하중이 929 메가파스칼이 발생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러한 하중이 발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중이 발생한 부분을 보면 이 엣지 부분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이 면과 이 면이 지금 이 본디드로 결합이 되어 있다고 해석이 진행된 결과입니다. 실제는 본디드가 아니죠. 그래서 위에가 눌러가지고 잠시만요. 오토로 조금 상부가 눌러서 이쪽이 이제 변형이 생기게 되는데 그 변형 때문에 그렇죠. 이 변형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찌그러지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얘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변형 때문에 얘가 딱 붙어 있는데 붙어 있지 않고 미끄러짐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끝점에서 이렇게 한 응력이 발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응력은 좀 무시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응력은 무시를 하시고 그 주위에 있는 응력도 실제로 이렇게 높은 응력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구속 조건을 제대로 준다면 이제 이러한 응력들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보고자 하는 부분이 이 네 개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네 개의 부분을 따로 이제 저희가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 부분은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하면 여기서 스트레스를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바디를 선택해 가지고 이 네 개의 바디만 컨트롤 키로 선택을 하셔서 그런 다음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셔 가지고 Evaluate all results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네 개의 바디에 대해서만 죄송합니다. 이제 응력이 분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약 63메가파스칼 정도 응력이 받을 걸로 판단.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원래 이렇게 응력이 발생해서 보통 가공을 하면 이 R이 당연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부분, 전반적인 응력들을 여러분들 좀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69메가파스칼 정도가 나왔고 이렇게 진행되고 난 이후에 얘를 가지고 저희가 스트럭처 옵티마이제이션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는 이 네 개의 파트에 대해서 제가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리전에 가면 초기에는 여기 보면 all reg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ll region. 그래서 그걸 제가 지오메트리 셀렉션으로 바꿔 가지고 이게 아마 옵티마이제이션을 하시게 되면 초기에는 아마 all region으로 나올 겁니다. 이게 아마 실행이 안 돼서 얘가 실행이 안 되네요. 지금 여기서 연동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다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다시 연동을 하지 않고 올리전으로 나와 있을 건데 이걸 제가 지오메트리 셀렉션을 통해 가지고 4개의 바디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4개의 바디를 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개의 바디를 선택을 했는데 이 4개의 바디 중에 exclusion 실제 이게 포함되지 그러니까 오토마이제이션에 최저가에 포함되지 말아야 될 부분 포함을 안 시키게 되면 이 부분도 없어지거든요. 포함을 시켜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이 부품이 연결되어 있죠. 이 부분에는 그렇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 부분들은 남겨두겠다라는 겁니다. 최적화해서 꼭 남겨두는 부분으로 해서 진행을 했고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오브젝티브는 우리 그 컴플리언스 정해져 있는 대로 조금 따라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아마 여러분들이 손댈 게 없을 거다라고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폰스 컨스트레인트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그 볼륨을 나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싶다.
매프의 볼륨을 나는 매스를 어느 정도 나는 유지를 하고 싶다. 그 다음에 뭐 센터 오브 그래비티. 그럼 이거는 센터 오브 그래비티라고 하는 것은 무게 중심인 거죠, 그죠? 그다음 모멘텀 오브 이니셜, 관성 모멘트를 나는 어느 정도 가지고 가고 싶다. 그다음 컨스트레인, 이게 에너지 부분입니다. 에너지를 어느 정도 가고 싶다. 이전 시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봤죠. 그다음 편의, 그다음에 반력, 그다음에 글로벌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얼마 이하로 나는 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얼마 이하로 발생되게끔 해서 형상을 최적화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부분과 매스 쪽을 좀 많이 쓸 것 같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른 부분도 좀 많이 쓰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매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50% 정도를 질량을 남겼으면 좋겠다고 해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른 게 상관없이 일단 50%를 좀 질량을 남겼다고 했더니 얘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사라지고 없죠. 그래서 이 해석, 이 50%는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남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비지빌리티가 있어요. 비지빌리티. 여기서 원래는 retained region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전체 리전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영상에서 이 빨간 부분들이 지금 리무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킵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여기도 사라져 버렸죠. 조금 이런 계산이 진행이 돼 버리네요, 그죠? 그래서 remove the region 하니까 50%의 질량을 감소를 시키면 너무 이거는 거의 제품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이 50%를 예측하는데 이 4개를 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5894초가 걸렸습니다. 네. 1시간이 3600초이기 때문에 거의 2시간 가까이가 해석이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50%는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제가 두 번째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하나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진행은 했고 애널리시스 세팅은 그대로 그냥 두었습니다. 따로 손대지는 않고,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 리전은 이 하나만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남겨야 될 부분도 이 안에 있는 이제 고정되는 환봉이죠. 뭐 봉이나 링 봉으로 이제 고정되어 있는 봉이나 핀으로 이제 고정되어 있는 고정 부들을 좀 남겼고, 그리고 리스폰스 컨스트레인트에는 80% 이제 질량을 좀 남기라고 했습니다. 50%를 하니까 너무 얘가 뼈만 남기는 바람에 80%를 남기라고 진행을 했고, 그 해석 결과가 80%를 남기는데 총 진행된 시간이 3032초, 1시간이 3600초니까 이것도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렸네요. 그쵸? 1시간 가까이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걸렸고, 네, 그래서 나온 형상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retained 형상하면 이렇게 이제 제가 형상을 남겼습니다. 네, 이 부분 이렇게 형상을 좀 남겼거든요. 그래서 이 형상을 보면 뭐 중간에 이제 뭐 홀이 이렇게 부분도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형상이 나온 부분을 가지고 좀 해석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 all region을 보시면 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제 show all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 이제 빨간 부분이 사라진 거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아니고 컨트롤 레벨로 보면 조금 확실히 경계가 나타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사라진 거죠, 그죠? 사라졌고, 이 부분 사라졌고,
그래서 마지널이라는 부분이 아마 여유를 둔 부분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유지가 된 부분은 이 부분인데 아마 마지널이 좀 여유를 둔 부분들, 네, 여유를 둔 부분들, 킵된 부분들 이 부분인데 마진은 마진을 준 거죠. 마진. 그래서 부분들, 그다음 이 부분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최적화를 된 걸 가지고 네,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을 다시 구조 해석으로 연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 해석으로 연동을 할 때는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셔가지고 Trans to Design Variation 시스템에서 지오메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오메타리를 수정하실 거면 지오메타리를 가시면 되고 지오메타리를 수정 안 하겠다, 모델로 가시겠다 하면 모델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오메타리는 아까 보시다시피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오메타리를 누르시게 되면 다시 이제 스트럭처 스틸이 다시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상태고 원래는 이렇게 연결하면 잠깐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은 두 개가 이미 계산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런데 계산이 이제 다 되고 나서 하나를 초기에 연결을 하게 되면 이 리절츠가 다시 이 번개 표시가 뜹니다. 아니면 이 리플레이스 이렇게 뜨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그냥 업데이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형상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고 나면 다시 이 지오메타리에서도 업데이트를 다시 눌러주시면 이렇게 지오메타리가 바뀝니다. 그러고 나면 여기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지오메타리를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니고 밑에 부분에 들어가서 제가 지오메타리를 수정한 과정을 잠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닫고 이 부분을 좀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모델 수정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오메타리가 최적화를 진행한 이후에 지오메타리가 들어오게 되면 지오메타리가 좀 많이 깨집니다. 그래서 형상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형상을 수정하는 과정을 잠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거는 무시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더블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형상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건 좀 투명한 형상으로 들어왔고 이 부분만 이제 솔리드 타입의 형상으로 들어왔는데 여기 보면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을 잠시 숨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이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이 형상을 조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 면을 선택을 하고 여기 디자인 쪽으로 가셔가지고 여기 섹션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섹션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스케치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래그를 하셔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살짝 솔리드를 숨기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원으로 되어 있어야 구조 해석을 좀 진행을 할 건데 원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수정하는 걸로 최적화 모델이 아니고 원래 모델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바깥에 원이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져오기 전에 이 원들을 좀 지우겠습니다. 이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다각형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눌러 가지고 다 선택하셔 가지고 지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의 모델을 좀 내 가지고 이 원을 저희가 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 투 스케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시고 이걸 선택하시면 여기 이제 원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 부분도 네. 그 프로젝트 투 스케치는 여기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그건 안 되네요. 그게 전체가 아마 그거는 붙어버리는 네, 이걸 컨트롤 C를 하면 이 면으로 형성되어 있는 자체가 복사가 되는 거라서 그런 거고.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 투 스케치에서 이 원을 따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었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두께를 부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모델은 숨기고 안 숨겨도 상관없겠네요. 숨기지 않을 경우 이게 중복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중간에 이제 서피스가 하나 생겼죠. 이 서피스의 두께를 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 메저가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네요. 원래는 이 메저라는 기능도 측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E를 눌러보더라고요. 단축키 E를 누르시게 되면 이 두께를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양쪽 면을 선택을 하고 놓게 되면 여기 distance between object에 16mm라고 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6mm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두 개가. 그래서 안쪽에 있는 우리가 이제 이걸 닫고 이 부분을 16mm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풀을 하고 누르고 그런 다음에 얘가 중앙 단면이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풀 보스 사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동을 하고 수치를 16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형상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형상을 가지고 그 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형상 대신에 저희가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한 형상 대신에 이 형상을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구조 해석을 좀 진행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구조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되면 한번 구조 해석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기 때문에 한번 아닙니다.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잠시 해보는 이유는 스프레스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저가 해석을 통해서 생성된 부분과 그리고 기존에 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최저가 모델에서 조금 수정한 모델, 형상의 수정한 모델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준 조건들이 조건이 제대로 다 지정이 안 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체적으로 네. 다 해가지고 재료를 스트럭처 스틸 재료를 설정을 해주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보시면 얘가 이 파셋이라고 그래야 되나 좀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각으로 이 페이스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존에 봤던 잠시만요. 하이드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최적화를 통해서 나온 형상입니다. 이게 형상이었고요. 그래서 이 얘를 스프레스를 시켰습니다. 해석에는 참여를 안 시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기존 형상입니다. 그래서 얘가 어느 파트냐고 to corresponding bodies in tree로 가보게 되면 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건 이 부분이고, 그래 이 부분도 스프레스를 시키게 스프레스 바디. 그러면 해석에 참여를 하는. 그래서 이렇게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격자 부분은 제가 아까 스윕 메소드를 준 게 이 4개의 바디를 스윕 메소드를 줬죠. 앞에 해석에서 그래 주시면 되고, 바디 사이즈도 이 4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가서 이걸 선택을 하시면 그게 그대로 옮겨져 옵니다. 그냥 픽스드는 아랫부분에 이제 고정 조건을 줬습니다. 그죠? 네, 이 부분. 네, 고정 조건을 줬고, 그 다음에 force는 1000뉴턴, 1톤을 상부에 인가를 했고, 그렇게 해서 해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석이 진행된 부분이 네, 이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해석이 진행되어서 전체는 2.67mm. 앞에 해석 결과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전체는 2.66mm, 2.67mm. 한 곳이 조금 이 질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변이가 조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응력은 940.56. 얘나 그 휠이 있는 그쪽이었겠죠. 940.56. 얘는 929.77. 이 부분의 응력은 69.326. 그 다음에 이 부분의 응력은 73.554. 그 위쪽에서 조금 수정된 부분에서 발생을 했네요. 이 부분은 또 이 부분에서 이 끝부분에 발생을 했는데, 끝부분은 크게 뭐 안쪽이니까 이것도 보긴 봐야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얘도 이쪽 부분이 본디드가로 되어 있지는 않고 밑그림이 발생을 할 건데, 그 조건을 주고 해석을 진행하실 정확하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우리가 이 수정된 바디가 어느 부분이죠? 이쪽에 했을 때 저쪽 부분이 되겠네요. 수정된 바디만 한번 응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3메가고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응력이. 여기서도 저쪽 바디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밸류에이트 오리를 짜면 69메가. 네, 69메가고 73메가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중이 얼마나 줄었느냐 하면 기존보다도 14% 정도가 줄었습니다. 재료가 14% 정도 작게 들어간 거죠. 그죠?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14% 작게 들어갔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항복 강도 안에 존재를 한다. 그래서 안전율이 얼마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 하나만, 그렇죠, 얘 하나만의 안전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9, 3.4 정도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질량을 14% 정도 줄였는데도 안전율이 아직까지도 3.3, 3.4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질량을 조금 더 줄여도 뭐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이런 부분을 줄일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응력이 작게 걸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줄여가지고 이 부분으로 응력을 조금 이제 옮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질량을 좀 줄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어셈블리 상태에서 구조 해석을 진행해서 과연 이제 어떻게 최적화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적화하는 방법은 단품으로 최적화를 하나 뭐 상관은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그죠?
똑같은데 대신에 단품으로 진행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실제적인 조건들이 부여가 되겠죠. 해석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셈블리 쪽으로도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최적화를 한번 진행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튜토리얼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